자, 오늘은 워크북 8번 순서 배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순서의 핵심을 우리가 제일 위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역 단락과 니은 단락이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기역 단락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니은 단락은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기역과 니은의 연결 고리는 무조건이에요. 기역의 마지막 문장과 니은의 첫 번째 문장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원칙에 위배되는 문장들은 선생님들이 단락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재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락 배열의 핵심은 기역의 마지막과 니은의 첫 번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형 문제는 아니죠. 이건 이제 내신형 문제라 전체를 단락으로 나눠보는데 보통 주어진 문장이 한 2문장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글을 이제 3개의 단락으로 뽀갠 다음에 배열을 하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억의 마지막 문장과 니은의 첫 번째 문장이 연결되는 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라 전체를 다 섞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공부하면 아예 주어진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A, B, C의 뭘 읽어요? 첫 번째 문장만을 읽습니다. 그렇죠? 박스와 누군가가 연결된다면 그 박스의 마지막 문장과 A의 첫 번째, B번의 첫 번째, C번의 첫 번째 문장이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집합을 잡은 다음에는 각 단락, 남은 단락의 첫 문장만 읽는다라고 우리 약속을 했었어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내신 유형이라서 그 방법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어떤 단락이 처음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각각의 첫 문장을 읽고 일단 누가 첫 문장인지를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X 표시하고요.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버스라스럽지 그지? 뭐 주어져야 연결을 하지. 뭐 주어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연결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포기입니다. 자, 다음 A번. 자, A번은 if, er를 종속줄로 묶고요. 주절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종속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당신이 만들어졌어. 어떻게? 되게 열등하다고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네 노란색 치아 때문이래.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약국으로 달려가서, 그렇죠? 이 치아 미백제를 구입할지도 모르겠다. 됐죠? 다음 10번 갈게요. 자, 과거 수세기간 우리는 아마도 배웠을 거야.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마이너스하다고 느끼면 너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찾아라. 화이트닝 스트레스가 과연 그런 것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번은 우리는 인생의 많은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보고 첫 단락으로 누가 더 적절할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합니다. 요 칸에 필기하면 돼요. 시작할게요. 자, 제목은 G vs S. 됐죠? 자, G는 G-E-N-E-R-A-L 일반 문장이라고 하고요. S는 specific이라고 합니다. 일반 문장, 구체적인 문장. 자, 구체적인 문장은 보통 이제 예시 같은 걸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렇다면 일반적인 글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를 섞어서 좀 난해하긴 하지만 각각의 첫 문장들을 읽었을 때 A는 노란 이빨, 열등해, 약국가,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번은 그냥 좋은 거지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위즈덤. 아, 지혜 짱!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C를 우리는 제너럴, 일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A를 스퍼시픽, 되게 구체적인 예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무조건 C가 압도적으로 우선시 돼야 돼요. 알았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배열을 하면은 매일 지문을 다 외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글의 전달 원리, 그렇죠? 를 알고 나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이게 구체적인 얘기니까 얘가 먼저 와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C의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C의 마지막 문장이 A, B의
첫 번째 문장 중에 누구와 연결될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라는 건 근데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자, 일단 C로 결정이 됐으면 C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C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된다고 해서 중간을 건너뛰고 가버리면 이 글의 맥락이 흩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간을 절약한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우리가 받는 메시지들은, 인생의 교훈에 대한 메시지들은 할머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법피, 그렇죠?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는 광고업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경제는 붕괴하게 되겠죠. 결국 사실은 괜찮았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문장은 결국 광고업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란 물건 좀 사지,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라 결국 맥락상 이제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읽었으니까 그걸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면 우리는 물건 구매 욕구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게 사치품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걸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A의 첫 문장과 B의 첫 문장에서 연결고리를 잡도록 하세요. 자, 이제 글을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요. 자, A 괄호를 묶습니다. 이만큼. 얘는 쓰레기예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의 교집합을 잡을 때요. 그렇죠? 봐봐요. 자, 우리가 교집합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순서 배열에 적용을 한다면 기역과 니은 순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기역과 니은에는 연결고리가 있을 건데,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런데 기역 문장과 니은 문장이 연결이 된다면, 기역 문장과 니은 문장이 연결이 된다면, 물론 그 기역은 앞에는 단락의 마지막 문장일 거고 니은은 뒤에 있는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겠지. 됐죠? 된다면 그냥 그건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쌤이 말하는 건 문장이에요. 문장과 문장이 연관성을 갖지, 그렇죠? 이런 건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혹이에요, 혹. 왜요? if가 들어있잖아요. 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if가 붙어있든 when이 붙어있든, 그렇죠? 이런 접속사들이 붙어있으면, 종속 접사들이 붙어있으면 더 이상 다로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알겠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의 연결고리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라고요. 알겠죠? 단락 연결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힌트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니는 꾸져라, 꺼져라. 나는 얘만 가지고 가겠다. You will rush to the farmers to purchase whiteness. 이걸로 가겠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쓰레기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정신 사나워요. 그렇죠? 하지 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 계속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 그러다 하더라고. 좀 징하네. 내가 좀 더 잘하잖아, 너네보다. 그지? 들어. 하지 마. 맞지?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제일 밑에, 그렇지? 물건 구매 욕구가 없으면 경제는 막살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너는 약국에 달려가서 하얀색 이빨 치약 미백제를 살 거래. 나는 하얀색 이빨이 좋대. 물론 상상력이 겁내 뛰어난 사람이라면 연결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이 물건 구매의 욕구가 요건가 보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순서 배열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다음 2번 갑니다. 괄호를 묶어야죠. 버려야죠. 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내가 가르쳐줬지만 약속했잖아. 약속하기 싫으면 지금 말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그렇죠? 약속해? 아니 이거 강요하면 안 되지. 약속했어? 그러면 따라해. 하기로 한 거야. 알았지? 한 번만 해봐. 실제로 시험에서 예전 습관처럼 돌아오고 싶더라도 꾹 참고 진짜 본전이지 하면 된대. 해봐. 그리고 맞아봐. 그렇게 하면 맞으니까. 알았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시켜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래 하게 돼. 알았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게 돼. 수능 같은 큰 시험에서 처음으로 그런 스킬을 적용하기 힘들어. 왜? 후달려서 못해. 알았지? 수없이 연습을 해보고 최소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두 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 시험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제 무조건 그게 내 힘이 돼서 경험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고사가 수능보다 중요한 시험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 중요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한 번은 실수 정도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맞는다니까. 믿고 하니까. 알겠지? 순서 배열이 모든 영어 문제의 가장 탑 원이야. 그치? 난이도를 봤을 때 얘를 이겨먹을 수 있는 애가 없어. 빈칸? 문제도 안 돼. 사실 순서 배열의 난이도에 비하면 무시무시해. 사실 순서 배열이. 근데 그건 센 말을 안 들어서. 알았지? 치우면 치워. 그러면 난이도가 반 이하로 줄어버려. 알았지? 되게 쉬워진다고. 자, 가보자. 자, 이후에 판매량은 마찬가지로 떨어진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연달아 있는 두 개의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이. 벗이 아닌 한. 됐죠? 그럼 근데 B의 첫 문장은 벗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 봐봐. 이후에 판매량이 마찬가지로 떨어진대. 자, 이게 오답률 1위였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 문제가 3월 모평에 오답률 1위였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거. 판매량이 화살표, 박살난다고 했어. 됐지? 그런데 B의 첫 단락은 벗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랍이 맞냐, vs rise가 맞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rise라고 그러는 거야. 왜? 벗이니까. 끝? 됐죠? 근데 아니었어. 자, 만약에 힌트가 두 개 있다면, 그리고 그 힌트 중에 하나가 가까운 데 있는 힌트고 하나는 멀리 있는 힌트라면, 쉽게 해서 너에게 친구가 두 명 있는데, 그죠? 한 명은 맨날 너랑 붙어 다니는 친구고, 한 명은 너랑 좀 떨어져 있는 친구라면,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되게 친했는데 지금은 반이 갈라져서 좀 만나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친구라면 누가 너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까? 더 쉽게 설명해줘? 예를 들면 엄마랑 아빠 중에 너랑 친한 사람이 누구냐? 자주 보는 사람이 더 친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를 더 자주 봐. 근데 만약에 어떤 아빠가 오히려 육아를 하고 엄마가 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럼 아빠랑 훨씬 더 친해.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더 엄마를 좀 그렇긴 한데 나를 더 좋아한다고 착각하기도 하거든. 착각이라고 했잖아. 왠지 알아? 나는 학원을 하잖아. 낮에 애들이랑 놀아줄 수가 있단 말이야, 애기들이랑. 근데 엄마는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 그렇지? 오전에 내가 어린이집 데려다 준단 말이야. 나 오전에 일 안 하니까. 엄마는 안 데려준단 말이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단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만 힌트입니까? 이 어떤 게 힌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힌트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단서들이에요. 영어에서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란 연결고리란 앞에 플러스니까 뒤에도 플러스예요. 앞에 플러스인데 뒤에는 마이너스예요. 요걸 결정하는 단어들이 연결고리 단어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연결고리 단어가 어디도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디 있어요? likewise. 됐죠? likewise도 있었어요. 그래서 벗이 있다고 법만 보고 문제를 푼 사람들은 다 틀렸던 거예요. 왜요? 가까운 데 힌트가 있었거든요. 밑줄이 드랍이었다면 드랍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드랍의 역할을 결정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근데 likewise는 플러스를 플러스로 연결하거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연결한다라는 시그널이지. 마찬가지로 한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collapse, 박살난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도 박살나는 게 맞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C와 P는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벗을 가지고 연결을 잡으면 원래 이 문제의 오리지널 문제인 한번 살펴볼까요? 잘 봐봐요. 이 문제도 풀어. 그렇죠? 여기 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못 푼다면 이 문제도 못 풉니다. 이 문제도 못 풀어요. 연결고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지문은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워서 풀지만 않으면.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실제 시험을 하면 여기서 멈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고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이제 BA가 정말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죠?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메시지 속에 존재한데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하게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우리의 행동은 그 메시지의 의도대로 변화한대. 광고업자는 우리가 물건을 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도록 영향을 받는데. 다음 문장. 자, 요거 앞에 왜 쌤이 건너뛰는지는 이해하죠? 그렇죠? 당신은 약국에 가서 치아 미백제를 구입한대. 라는 말은 놀리고 나발이고 그냥 똑같은 거 연속으로 인지만 보면 돼. 그렇죠? 뭐라고 했어? 행동이 의도한 대로 변화한다고 했잖아. 다시 행동이 변화한대잖아. 이 행동은 물건 구매 행동이고, 변화한다는 얘기는 원래 살 마음이 없었던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의미였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이걸 다만 스퍼시픽 한 문장으로 구체화시켰을 뿐이야.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배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